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미녀, 황금 땅으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토지 전문 배영입니다. 왜 지금이 토지 투자의 황금기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 관련 기사와 함께 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토지가 왜 정말 재테크 상품으로서 넘버 원인지, 그리고 2020년 3월 이 시점에서 왜 토지 투자의 황금기인지 성공 사례와 함께 기사와 함께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른한 오후 커피 한잔 하시고요. 저도 커피를 하루에 줄이려고 하는데 4잔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차로 바꾸고 싶은데 뭐 페퍼민트 차라든지 히비스커스 차라든지 뭐 좋은 차들 많지만 그래도 좀 강력한 한방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나른한 오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토지 투자를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왜 지금이 토지 투자의 황금기라고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중앙일보에서 출처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20년 새 1200%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 60%씩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60%라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강남 아파트 능가하는 바로 대박 땅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 강남에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서울 안에, 인서울 안에 내 아파트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강북 대박 땅. 여러분 아파트가 2배, 3배 떴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인데 내가 한 5년 투자했더니 아파트가 40억 됐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죠. 하지만 땅은 그게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지인분들이나 고객분들과 상의를 할 때 제가 재밌으라고 또 여쭤보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한 평 땅이 제일 비싼 땅 어딘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도 있고 못 맞추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그 현장입니다. 자, 20년 새 1200% 오른 강북인데요.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화산부 가게인데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동입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여러분 한 평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한 평, 2평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억 원인 한 평의 가치가 10억 원인 것입니다. 한 평 땅의 가치가 대한민국 최고의 땅값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인데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 평당 가격이 10억이 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땅값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명동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은 여러분 세금을 매길 때 국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곱미터 가격이 이것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가 6억대가 됩니다. 여러분 공시지가와 시세가 다른 건 다 아실 거예요. 공시지가와 시세 이 차이를 줄이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모든 그 정부들이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런 상업 용지가 시세 반영률이 67%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6억대, 시세는 10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9억 8천인데 이것이 더 올라서 지금 요 가격에다가 건물 가격까지 들어가서 평당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공시지가의 다크호스.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땅 주인은 뭐 대박이 났다. 뭐 로또와 비교도 되지 않죠? 자, 공시지가는 역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즉비직이면 백전백승, 아는 만큼 보인다. 공시지가는 199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과세, 텍스, 과세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시제도가 1990년
공시지가로서 도입이 됐고요. 자, 개별 필지를 모두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성 딱 그래 내가 너를 대표로 한번 기준점을 삼겠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표지였죠. 표준지라는 것은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파트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주택 아시죠?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도 해야 된다. 그래서 2005년에 공시가격이라는 걸 합류를 했고요. 근데 시세랑 또 공시지가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갭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갭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00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시세의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와 시세 현실화율이 65에서 75% 정도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때 현실화에 나섰죠. 현실화하는 거는 공시지가와 시세를 이 갭을 줄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지가 보고서에 공시지가 공신력 재고량 제도 개선. 그래서 공시지가를 좀 적정하게 현실적으로 시세에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70%에 못 미치던 현실화율을 그때 서울은 82%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엄청납니다. 90%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국토교통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률은 2022년 현재 65.5%. 이때 노무현 정권 때가 대박이었죠. 90%까지. 자, 당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상승률, 즉 세금도 많이 걷어졌겠죠.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률은 26%. 땅값 상승에 따른 상승률이 11%, 15%는 현실화율 제곱. 하지만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이 부실 논란에 휘말리면서 2006년에 이제 사라졌는데요. 2004년 공시지가 1위 자리가 곧 교체가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완전 정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표준시 공시지가 1위짜리가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2005년이.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는 어디가 1등이었냐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15년간 중구 명동이가 우리은행 명동지점 자리가 주로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표준지에 들지 못했던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 부지가 땅이 2005년 표준지 명단에 오르면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리에는 원래 스타벅스가 입지 선정 최고인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따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저도 파스쿠치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파스쿠치가 들어왔고요. 네이처 리퍼블릭은 2010년부터 명동점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명동점 자리가 왜 이렇게 핫한가 보시면은 상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강남보다 명동이 1등인 이유는 상권의 발달, 그리고 여기는 일본인, 중국인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업단지, 즉 일자리가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관광객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이처 리퍼블릭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의 명동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지금 서평택, 평택한 배후도시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지? 그럼 제 유튜브에 서평택 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는 다 명동 일대입니다. 강남은 없습니다. 왜? 이쪽이 상권이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명동이, 즉 상업지의 파워, 또 내 땅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그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강남 공시지가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남 대 명동. 근데 누가 이겼죠? 명동이 이겼습니다. 왜? 상권 발달, 외국인 관광객.
1990년대부터 보면 네이처 그 명동점 부지가 제곱미터당 2,500만 원일 때 강남은 1,000만 원 이하였어요. 이쪽이 2.5배네요. 그쵸? 정부가 상위 10위를 처음 공개한 2004년에도 10위가 모두 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명동 땅이에요. 명동 일대가 종로였습니다. 그때 강남 최고가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 강남이 2,000 공시지가예요. 시세 아닙니다. 그 다음 명동이 4,200 즉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땅 수익성 차이 때문이다. 수익성.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 창출이 되느냐 이런 건데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 조사에 따르면 명동의 그런 상가가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29만 4,600원, 강남은 12만 4,200원. 2배가 훨씬 넘네요. 여기서도 명동이 이겼습니다. 자, 명동 땅 공시지가 추이를 보시면요. 1999년부터 2020년 땅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 굉장히 각도가 급파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많이 올랐네요. 자, 이건 평당 아니라 제곱미터 당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이 대한민국 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명동 일대 외국인 관광객, 즉 관광객 파워, 관광단지를 키우는 것이 산업단지의 5배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4차 산업혁명과 관광단지를 키우는 곳인데요. 토지거래 사례가 드물다 보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임대 수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대 수입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권, 활성화된 상권이라는 얘기죠. 즉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 현실화, 즉 시세를 적용하면은 건물을 합쳐서 건물보다 땅값이 훨씬 큰 거죠. 땅값이 503억 원이고 지금 건물값은 47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과 건물값을 합치면 그 시세가가 550억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 건물 주인이 21년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대요. 그 21년 동안 12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땅의 파워 20년간 땅이 대박 땅은 1200%가 올랐다. 그러면 너무나 갖고 싶은 사람들 아파트 값 평균 116%입니다. 자,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가 땅값이 각각 평균 116%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시세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전용이 같은 기간에 2억 1000에서 22억 이렇게 900%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휩쓸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서평택은 아니고 동평택의 김모 씨가 1인으로서 최대 규모 작년 10월 기준으로 244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좀 장기 보유를 했던 케이스고요. 자, 그래서 보유세가 억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충당할 수 있다. 임대료가 보증금이 60억, 월세가 한 달에 3억 원이 나오는 거니까 1년에 월세가 36억 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매도하더라도 충분히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웃도는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기적으로 장타로 좋은 입지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지만 분석을 잘 해서 단타로도 3년에서 5년 정도로도 아니면 정말 3년만 갖고 있어도 토지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즉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굉장히 개발 섹터 안에 있으면서 개발 착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가 상승이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오는 것은 용도 변화, 단타도 가능하다.
이런 곳은 지분거래,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20대 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책 제가 얼마 전에 부의 차선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땅 투자 나는 1억으로 100억 만들었다. 출처는 한국강서신문 2020년 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너무 떴죠. 어쨌든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토지업계 일학원 책의 저자는 경험과 사례를 총망라에 이 책이 담았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저도 이제 토지 분야를 하면서 좋은 그런 정보 가치를 얻게 되면 저도 이제 토지 투자를 좀 여러 곳에 했는데요. 5년 만에 1,9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5천만 원짜리 땅을 산 게 일단 처음이래요, 이분은. 그 10년간 장만한 토지가 계속 토지를 많이 사신 거예요. 솔직히 토지에 꽂히신 분은 굉장히 토지의 매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물론 이상한 토지 말고요. 계속 토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10만여 평이 되고 현재 시세로 1,000억 원이라고 하십니다. 1,000억 원. 이렇게 이 숫자는요. 주식을 아무리 해도 비트코인을 안 해도 일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파워인데요. 지금 4차 국토종합개발의 마지막 해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5차 국토종합개발 서머리에서 파트 1, 파트 2까지 들었어요. 이제 조만간 제가 파트 3를 올릴 텐데 5차는 정비와 보완이에요. 그래서 토지로 내가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땅, 용도 변경이 땅을 해서 내가 정말 시대 차이 300%, 500%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경매에서 땅을 낙찰받았다든지 급매물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뭐 불굴의 의지로 정신을 바짝 차려 목표를 정진하여 이런 얘기도 아니래요. 그리고 공법 어렵죠. 저도 이제 공법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공법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이론과 또 실무는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상태의 땅, 하지만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고 개발 프레셔가 엄청나고 착공이 이미 들어갔다. ING, 이미 컨스트럭션,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땅, 국가개발사업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제항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에어포트라든지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그냥 좀 장기를 못 껴도 괜찮아. 그러면 저평가된 강원도 쪽, 춘천 근처, 관광산업 쪽, 역세권 쪽에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솔직히 토지에 입문하신 분은 땅 묶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계획관리, 제발 농림지역이나 절대농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계획관리죠. 그리고 최소한 도로에 접한 땅, 이런 땅, 그리고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는 법을 제가 조만간 또 준비를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토지 쪽을 하다 보니 지인들이 땅 산 거 뭐 지번 분석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젊으신 20, 30대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속상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아니면 위성사진이라 좀 보았으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입문 과정 또 이런 기사들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7시에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용이 어렵다 느끼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